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현은영요원 장명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명학 중에서 수리 성명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을 이 방법으로 장명을 하는데, 이 수리 성명학, 그러니까 한자의 획수를 세어서 원형, 이정, 초년, 장년, 중년, 말년의 수리를 만들어서 그 수리가 좋은 운을 발생시킨다. 이런 의미의 성명학이 바로 이 수리 성명학인데, 과연 장명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방법으로 장명을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주장하는 대로 그 장명이 과연 잘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이미 인터넷이나 서적 등을 통해서 그 성명학을 수리 성명학에 관해서 접해 보셨겠지만, 과연 그것이 맞고 또 그 주장하는 대로 올바르게 그 장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수리 성명학의 허와 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장명을 하면서 장명가들이 설명을 하거나 안내를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장명한 이름은 다 좋은 이름이고 더 이상의 장명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두 가지 이상은 어디 가서 누가 풀이를 해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장명을 해도 문제점으로, 잘못된 이름으로 풀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가 왜 발생하는지, 이 수리 성명학의 문제점, 그 허와 실에 관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로 장명하는 수리 성명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발음오행입니다. 발음오행이 과거에는 언제까지인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응, 히읗은 토로,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은 수로 잘 장명을 진행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고, 그 해례본에서는 이응, 히읗은 토가 아니고 수다.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은 또 수가 아니고 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오행이 바뀌는 거죠. 그럼 이씨, 유씨, 하씨, 허씨, 이런 성씨들은 지금까지 좋은 이름으로 장명을 해서 쓰신 분들은 다 빵점 이름이고, 앞으로는 토가 아니고 수로 장명을 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미음, 비읍, 피읍이 수로 마씨, 모씨, 피씨, 표씨, 김씨, 심씨, 이런 미음 성씨들은 또 다 수에서 토로 바뀌니까 역시 또 그 이름들은 다 빵점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장명하고 좋은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좋은 이름으로 장명한 이름들이 이와 같이 안 좋은 이름인데, 그럼 그 안 좋은 이름으로 살아서 잘못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겠죠. 이렇게 발음오행의 주장들이 지금 서로 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수리성명학의 주장하는 그 좋은 이름이라는 것의 개념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씨는 이응이 리다. 그래서 리씨로 해서 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도 되고 토도 되고 수도 되는 것입니다. 이응, 히읗은 그렇게 성씨가 3개씩이나 된다면 장명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유씨도 마찬가지죠. 류로 봐서 류씨가 돼야 된다. 그럼 유씨도 그 훈민정음 일반 통상적으로 90% 이상 장명하는 이 이응, 히읗을 토로 봤을 때는 유씨는 토로 봐야 되고, 또 유씨가 류라고 했을 때는 화의 성씨가 돼야 되고, 또 해례본으로 보면 이응, 히읗은 수라고 했으니까 유씨는 토가 아니라 수가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이래서 발음오행부터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장명의 시작, 그리고 그 중요한 발음오행은 맞지 않는 이런 논리들이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풀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원오행입니다. 자원오행이 뭐죠? 바로 한자의 오행이죠. 예를 들면 현자, 솥기 현, 그러면 세금변으로 장명이 되니까 금에 해당하는 한자고, 어질현도 금이다. 서로 상자 같은 경우는 나무목변을 사용하니까 나무다, 이렇게 해서 목이다, 이렇게 구분이 잘 되는데, 그 나머지의 성씨 계집여변은 왜 토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한자 하나 안에 삼수변으로 시작해서 뭐 혈변도 들어가고 나릴변도 들어간 온 같은 이런 한자는 수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이거 뭐 도대체 구분을 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뭐 물 깊고 넓을 이은 같은 한자도 큰 데 부수니까 이거는 당연히 목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물에 관련된 그런 큰 뭐 넓은 그런 물을 의미를 하니까 수로 봐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영어 영자 같은 한자 보면 위에 불화변이 두 개씩, 불화가 두 개씩이나 있고 밑에는 또 간머리도 있고 뭐 나무목변도 있고 뭐 이러면 이게 목인지 환지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원오행 그 다음에 뭐 다른 한자들도 임의로 자신들이 이것은 토에 해당하겠다. 이것은 뭐 화에 해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오행들을 그 8천자나 되는 한자를 자원오행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안 맞죠? 다 다르죠, 주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원오행 그렇게 중요하도 이걸로 뭐 사주를 보완해야 한다면 정말 확실한 나무목, 세금, 삼수변, 그 다음에 불화변 이 한자가 아닌 나머지 한자들의 그 자원오행의 주장은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자원오행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불용한자. 뭐 말도 못합니다. 불용한자가 몇백 자인지 구분도 안 가고 뭐 너 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주장하는 건 다 불용한자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뭐 빼어날 숫자 이거 얼마나 좋은 한자입니까? 불용한자다. 뭐 근원 원자 불용한자다. 그 다음에 뭐 공훈자 이 훌륭하신 분들 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이 쓰고 있는 공훈자 불용한자다. 그 다음에 뭐 뿌리주자 얼마나 좋습니까? 뿌리주자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불용한자입니까? 뭐 처음 시 뭐 이런 것들도 다 불용한자다. 오를 승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오를 승 한자가 그 임금님이 임금에 오를 때 오른다. 그 승자입니다. 그리고 뭐 영의정, 뭐 좌의정들이 이제 그 당상관직에 오를 때 뭐 승진할 때 그 승자가 바로 승이죠. 이 오를 승자의 이 좋은 승자를 어디 맨 끝에 가니까 이 뭐 한자를 풀면 뭐 앞에 오를 승 뭐 그런 이 풀이를 쭉 가다 보니까 뒤에 무슨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오를 승자는 불용한자라서 쓰면 안 된다. 그 죽는다는 것은 임금님이 나라의 임금님이 승하를 하셔서 좋은 곳으로 하늘로 가셨을 때 그런 때 혹시 뭐 승하 승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를 승자는 그런 좋은 의미, 좋은 곳에 오른다는 뜻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좋은 한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용한자. 뭐 전체가 다 한자 대부분 다 불용한자라고 해서 사실은 장명조차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불용한자 말도 안 되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훌륭하신 장명가 선생님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한 서너 명께서 올려놓은 그 불용한자 안에 그 4-5명이 다 불용한자라고 주장하는 한자인가를 확인을 해서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입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신생아 장명이나 개명을 하실 때에는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고 빼고 장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분파라는 게 있습니다. 분파는 뭐냐면 이 풍명이라는 거죠. 한자가 좌우 혹은 위아래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김, 승민 이런 식으로 장명을 했으면 이 한자 3개가 다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세로로 나누어지든지 위로 나누어지든지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한자는 써서 그 글자로 표현을 하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는 표현이 부족하겠죠. 자, 봅시다. 나무 목자를 쓰니까 나무밖에는 표현을 못하니까 하나를 옆에 더 쓰게 되겠죠. 그러면 수풀을 표현을 하는 거죠. 수풀만 가지고서 또 안 됩니다. 다 표현을 못하니까 큰 산은 살림은 어떻게 표현해? 위에다가 나무목을 하나를 더 써서 나무목을 3개를 썼습니다. 자, 이런 식의 한자가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자를 조합을 하면 뭐 권씨, 장씨,
정씨, 이런 성씨들은 이미 나누어져 있는 성씨죠. 그럼 여기다가 나머지 성씨들을 나누어진 한자는 쓰지를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막힌 걸 써야 된다는데, 막힐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 또 나누어진 한자죠. 그래서 이 분파 타령하는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장명가라고는 정말 볼 수 없습니다. 장명이 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장명을 해도 하지도 못하면서 어디 책에 누가 써놨다 그러니까 그 책 하나 읽고 자기가 남의 장명하면서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분파 정말 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고려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리성명학에. 그 다음에 또 한자에 부수가 있습니다. 한자의 부수를 예를 들면 지자 같은 이런 한자나 왕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왕자는 한자가 사획이죠. 그런데 이 왕자는 옥이다. 변으로 이 옥으로 보기 때문에 오획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그럼 옥시성은 몇 획입니까? 오획이죠. 그럼 왕시성은 몇 획이 돼야 됩니까? 왕시성도 5획이 돼서 옥시성하고 똑같아야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한자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수가 그걸로 인해서 또 획수, 수리도 다 맞지를 않는 경우가 상당수 많은 한자들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 성명학이 또 무시해야 된다. 맞지도 않는 성명학이라는 논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수가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획수가 변하기 때문에 그 각자 주장하는 성명학의 수리, 초년, 장년, 중년, 말년의 수리마저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수, 수리도 사실은 잘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부음법칙, 자음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니은, 리을을 하고 리을, 이응을 잘 못 쓰죠. 예를 들면 김리아, 김리아다고 장명을 하거나 김리현이다고 장명을 하면 리나로 발음이 돼서 그 리을은 찾아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상당히 많죠. 안리원이다. 아무리 리원이라고 쓰고 주장을 해도 남들이 부를 때는 다 리원이 되는 것입니다. 리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리를 그대로 앞에다가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리원, 리원 구분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 수리성명학의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용신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용신을 주장을 하는데 그 용신이 전혀 다릅니다. 또 그 용신만 가지고 장명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들은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수는 필요가 없다. 수가 사주에 하나도 없는데 장명이라는 것이 그 없는 사주를 보완하려고 장명을 하는 것인데 겨울에 태어나서 수는 없어도 된다. 이런 논리가 맞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수가 또 필요하다. 화는 여름이니까 필요하지 않다. 사주에 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특성이나 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명을 하는 것인데 무슨 용신이라는 것을 풀어가지고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봄,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럼 아무거나 막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것도. 자, 또 용신을 또 풀었어요. 용신을 풀어서 보니까 화하고 수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용신을 어디다 갖다 보완을 해도 화수로 상극인데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 나타나죠. 목토, 상극이죠. 금목도 상극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용신으로 사주를 보완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성씨와 이 자원오행, 그러니까 성씨와 이름이 자원오행이 상극이기 때문에 이름이 빵점 이름을 해서 다시 장명을 해야 한다. 이거 역시 또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고 이거 주장하는 사람 장명가는 아닙니다. 자, 성씨가 김씨이신 분들은 이 쇠 금이 금에 해당하겠죠. 금에 해당하는 그 금씨성인데 부족한 오행은 화하고 목이다. 만약에. 그러면 아무리 잘 조합을 해도 금과는 화가 김 다음에 화가 와도 금화로 상극이고 목이 온다 그래도 금목으로 상극이니까 장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씨와 오행이 그 자원 오행이 이름이 상극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못 쓴다고 한다면 나는 바보입니다. 남의 돈 그냥 훔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스스로를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성씨가 자원오행이 그 이름과 상극이라서 빵점 이름이고 잘못된 장명이다. 이건 수리성명학의 정말 허점입니다.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합니다. 한글 이름이 또 사주를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것도 용신과 똑같은 얘기죠. 한글 이름이 이시성을 뭐 토와 수로 뭐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은 토로 볼 때 통상적으로 이시성이 토인데 사주에 부족한 것은 목과 수다. 그러면 그게 조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시성의 이응 토와는 목토도 상극이고 토수도 상극이니까 부족한 오행을 조합을 못하는 거죠. 한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수리성명학의 정말 되지도 않는 주장과 맞지도 않는 내용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수리성명학의 허와실, 문제점을 쭉 나열해 드렸는데 이거 이외에도 상당수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맞지 않는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결론을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은 어떻게 장명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신다면 부모님들이 머리 맞대고 장명하시는 것이 이런 사항들을 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좋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어디가 누가 들으니까 뭐 어디 유명한 장명소에서 장명했는데 걔가 뭐 잘 풀렸다. 어떤 사람은 어디 유명한 장명소에서 개명을 했는데 개명하고 한 달 만에 애인 만나가지고 뭐 3달 만에 결혼했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수 있습니다. 뭐 또 어떤 분은 개명하고 시험 봤는데 합격을 했다. 제 주변에도 제가 개명을 해주신 분들 중에도 운이 잘 맞았겠죠. 개명을 해서 된 게 아니라 제가 개명을 해주신 분들 중에도 개명하고 그 해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전화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명을 해서 좋은 이름으로 해서 됐다기보다는 그분이 노력하고 전체적인 사주나 운세가 잘 맞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도 좋은 이름이 있다고 하니까 장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장명 방법 중에 99%는 제가 말씀드린 이 수리성명학적인 이 맞지도 않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피튀기면서 주장하는 이 내용들로 장명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은 이름이 있지 않겠나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명가를 만나서 장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장명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되도록이면 여기저기 물어보고 특히 지식인 같은 데 올렸다가는 뭐 10명이면 10명의 답변이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로 서로 충돌하고 안 맞는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한테 그래도 좋은 이름이 있어서 나는 이 방법으로 장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장명을 일단 하시면 절대 여기저기 물어보시지 마시고 좋은 이름이다 생각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오늘은 이 수리성명학의 문제점, 허와 실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번 시간에는 바로 이 한글성명학,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파동성명학, 파장성명학, 뭐 소리성명학, 뭐 많죠. 뭐 음파성명학, 무슨 뭐 에너지성명학, 이 통틀어서 이 한글성명학. 한글성명학은 또 그럼 아무런 이런 수리성명학처럼 문제점이 없이 다 좋은가? 그건 또 아니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이 한글 성명학의 허와 실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